네, 반갑습니다. 루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지금 평소와는 다르게 깜깜하죠? 오늘 지금 시간 9시 20분. 네, 오늘 9시 20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오늘 낮에 뭐 이래저래 일도 있고, 좀 일을 마친 시간이 이제 애들 올 시간이라 계속 집에 있다가 또 낚시꾼이 가만히 있으면 좀 쑤시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이라도 네, 이렇게 좀 있으면 또 금어기고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많지 않아서 네, 일단은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선 오랜만에 아주 제 야간 낚시를 거의 안 해봤어요. 야간 낚시를 낚시 인생 통틀어 한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 정도로 야간 낚시는 이제 기회도 없었고 많이 안 해봐서 네, 지금 뭐 어찌됐든 그리고 또 비가 종일 계속 왔죠. 어제서부터. 그래서 지금 뭐 뻔해요. 지금 비가 적게 온 게 아니고 비가 또 한동안만 온 게 아니고 종일 왔기 때문에 지금 유속도 상당히 빠를 거고 또 물도 엄청나게 또 불어 있을 거고 뒤집어지지만 않았다면 뭐 근데 물이 뒤집어지고 안 뒤집어지고를 떠나서 일단 거기가 이제 항상 가는 포인트가 유속이 확 바뀌어요. 유속이 확 바뀌면 좀 만나기 거의 희박할 그 정도의 그 상황으로 변해서 네, 기대는 크게 안 하고 야간 낚시지만서도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바람 쐬러 간다. 또 이렇게 우리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봐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또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네, 또 인사드리러 그냥 잠깐 나가서 인사드리고 들어온다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계속 비 소식이 있어요. 뭐 내일 오후쯤에는 그친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원래 월요일 오늘이나 내일 뭐 중에 바다 좌대 낚시를 한번 가려고 이제 일요일날 알아봤었어요. 그랬더니 뒤늦게 이제 아차하고 날씨를 봤더니 비 소식이 있는 걸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서부터는 다시 이제 해가 뜨고 네, 수요일서부터는 다시 해가 뜨고 좀 기온이 다시 상승한다니까 수요일 지나서 네, 바다 좌대를 한번 가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오늘 그래도 비 오는 날 치고는 이렇게 날이 그렇게 껌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또 이렇게 바람이 낮에 오늘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불었어요. 항상 그래도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비가 오든 안 오든 떠나서 바람이 다소 세게 부는 날은 네, 좀 저녁에 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그나마 좀 바람이 잦아들고 얌전해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낮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잦아들고 잠잠해졌어요. 그래도 아직 바람은 좀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네, 이렇게 뭐 포인트가 좀 거리가 있어서 네, 가는데 오는데 뭐 이런저런 시간 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와이프가 걱정도 하고 또 애기들이 또 중간중간 잘 깨는 게 애들이라 또 깨면 도와줘야 돼서 오늘은 짧게 인사만 드리고 뭐 이런저런 상황을 좀 볼 겸 어차피 내일 낚시해야 되니까 내일 근데 또 어차피 내일 뭐 상황 보나마나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가 다리밖에 없어요. 이제 비 안 맞는 데가 다리밖에 없어서 어차피 또 거기 가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쑤시는 거 네, 또 풀 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오늘도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조사님이 없다면 이런저런 또 팁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즐겁게 또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하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인트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네,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 특히 이 젖은 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미끄럽고요.
조사님들은 역시 안 계시고, 지금 조류가 유속이 보니까 상당히 빨라요. 아니나 다를까 유속이 아주 많이 빨라요. 빠르고 물도 많이 불어있어요. 물도 많이 불어있고 힘든 낚시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불었어요. 평소 비 오던 때보다 더 많이 불었어요. 거의 내려갈 자리가 없네요. 아예 다 차버려서. 와, 이거 심하게 불었는데요. 네. 아예 완전히 불어버렸어요. 완전히 불고 거의 뭐 발판이 없어졌네요. 다 아예 발판이 없어졌고, 와, 이건 뭐 거의 뭐 홍수, 영화에서 보는 그 재난 홍수 수준의 지금 물이 불어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10분의 1 달아서 캐스팅을 했는데 당연히 그냥 떠내려가죠. 네, 그냥 슝 가요. 슝 가고, 오늘은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네, 얘기도 나누고 바람도 쐬고 그럴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고기 잡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일단은 어제 HHD SSO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을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네, 좀 걱정돼서 전화를 주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또 마음이 따뜻하시고 너무 감사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혹시나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전화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 또 저 이렇게 구독해 주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제 유튜브에다가 일일이 댓글과 응원과 격려와 위로와, 정말 귀찮으실 텐데 일일이 다 써주시면서 얼마나 진짜 감사하게 그렇게 글들을 남겨주셨는지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감사의 말씀,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진짜 너무 아직까지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멋지시고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아직 이렇게 많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특권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요즘 좀 제가 고민이 사실 많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예전에 한번 웨이딩 할 때 제가 단어 선택을 갑자기 잘못한 것 같아서 바꿨는데, 그거를 뭘로 표현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 소중이로 표현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소중이로 표현을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소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 소중이죠? 제 소중이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역할을 잘해서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고 떳떳해요.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떳떳한 제 소중인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들 보기에는 거의 설상 무기 수준인가 봐요. 네, 설상 무기 수준이라 이 무기를 자꾸 제거하고자 항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고 과반수로 이 다수결 결과 저의 소중이를 수술을 해라, 그렇게 압박이 계속 들어와서 이제 따라야 될 것 같고 또 따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좀 요즘 더 우울하고 좀 많이 제 소중이한테 미안하고 또 이렇게 걱정도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심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우울증 비슷하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못 모르고 중복 투자를 하실까봐 제가 그거를 한번 설명을 좀 풀어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제가 아주 미숙한 저도 초보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이제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그 쏘가리를 처음에는 라이트 때 이제 울라대로만 꺽지를 이제 울라대로만 해야 합니까? 그러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꺽지와 쏘가리와 전부 다 라이트대로 처음 시작을 하고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대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라이트대를 구매하실 건데 이제 아부가르샤에 이제 라이트대를 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라이트대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트대가요 다 똑같은 라이트대가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자꾸 걸리지? 라이트대가요 전부 다 똑같은 라이트대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오늘은 정말 쥐진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낚시를. 와, 이 조류가 유속이 이게 상당히 빨라요. 물이 지금 몇 가지 차 있어요. 근데 원래 물이 저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 앞이 발판인데 지금 몇 가지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진입로고. 제가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이게 상당히 이거는 뭐 낚시에 신이 와도 낚시에 그 날고긴다는 유명하신 분이 와도 이거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는 그만 오자마자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라인만 계속 버리고 지그헤드만 버리고 부를 때는 빠른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부가르샤의 라이트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부가르샤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라이트대도 다 같은 라이트대가 아니에요. 그 민물 라이트대, 민물루어 라이트대하고 계류 라이트대하고는 다소 이제 성격이 달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르냐면, 어찌됐든 이제 로드도 사람이 만들고 그 만들기 전에 충분히 테스트를 거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드 스텝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필드 스텝 분들이 출시 전에 어느 정도 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낚시를 실전에서 필드에서 하시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소견이나 이제 뭐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제 합의 맞춰져서 나중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아부가르샤의 로드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쏘가리 로드가 제가 알기로 한 2개? 3개 정도 이제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원래는 아부가르샤는 중점이 베스예요. 원래 아부가르샤는 베스 로드고, 쏘가리 전용 로드가 이제 계류 로드가 개발돼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베스 로드라고 이제 보고요. 베스 로드는 어찌됐든 라이트 때는 라이트 때인데, 일단 그 로드를 구매하기 전에 거기 보면 이렇게 상세 설명이 있어요. 설명만 읽어봐도 스펙이라는 게 나와요. 스펙. 그거를 대부분 이제 놓치시는 분들, 또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
또 그거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일단 필드 테스트를 이제 하시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스태프분들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가시는데, 테스트를 하시는 데가 베스는 물론 뭐 다양한 데 소식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데에서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시겠지만, 주로 이 한국에서는 이 테스트를 하시는 일단 첫 번째 이게 주가 되는 그런 필드가 저수지권이에요. 저수지. 보통 베스를 하시는 분들과 베스를 이제 찾는 분들은 첫 번째 찾으시는 데가 저수지인 거는 누구나 공감을 하시고 아실 거예요. 그게 어쨌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류 로드, 쏘가리 로드나 꺽지 로드를 또 개발하시고 테스트 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이 사는 곳이 계류예요. 이제 강이나 계류인데, 그러면 강이나 계류 또 유속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오시겠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차이가 있어요. 저수지와 이 계류나 이제 이 강하고는 많이 성격이 달라요. 어찌됐든 저수지는 물이 고여있는 곳이고, 이제 수초 같은 거나 장애물이라 그러죠. 이제 수몰나무 같은 거, 물속에 잠겨있는 그런 나무들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또 저수지는 어찌됐든 물이 많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빠질 때는 강이나 계류도 마찬가지로 빠지지만, 그래도 저수지는 농가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또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배수기 같은 게 있고, 그런 물의 어떤 빠짐과 물에 차는 게 이제 좀 일정하지 않고, 또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녹조나 수초나 또 이런 수물나무들이 있는 이런 장애물 지형, 그런 것들이 꽤 발달이 돼 있고, 또 그런데 베스가 보통 운시돼 있고 서식을 해요. 그렇다면 저수지 같은 데서도 당연히 보팅 낚시를 하시고, 보팅 낚시를 하시고, 물론 이제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베스는 보통 이제 이렇게 발판 있는 곳에서 워킹 낚시, 오리지널 워킹 낚시가 이제 베스 낚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스 낚시는 보통 이제 워킹건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수지가 어찌됐든 크잖아요. 소류지도 있지만 보통 저수지가 규모가 좀 되고, 저수지가 이제 또 어찌됐든 워킹 낚시 하시고 물에 들어가 보셔야, 이제 저희처럼 웨이더를 입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무릎 장화 정도 신고선 그 한에서 조금 앞으로 나가실 뿐이지 깊게 들어가시지 않아요. 저수지는 어찌됐든 확 꺼지는 험프 지형, 이런 브레이크 라인도 많고, 또 거기는 다 뻘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쑥쑥 빠져요. 그래서 저수지는 어찌됐든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는 어찌됐든 베스 낚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거리예요. 캐스팅 비거리. 캐스팅 비거리도 중요하고, 또 베스 낚시는 어쨌든 사용하는 웜 자체가 3인치서부터 그 이상이에요. 저희처럼 이렇게 2인치, 1.5인치 이렇게 작은 웜을 쓰는 게 아니라, 베스 낚시는 큰 웜을 써요. 큰 웜을 쓰기 때문에, 잠시만요. 큰 웜을 쓰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이걸 하려니까 집중이 안 돼갖고 이게 좀 오래 걸리네요. 베스 낚시는 어찌됐든 그렇게 무거운 채비를 쓰고, 큼직한 웜을 쓰고, 이제 또 거기 웜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즈가 되니까 무게가 다소 있겠죠. 무게가 다소 있는데, 그 웜의 무게 플러스 거기에 또 저희처럼 지그헤드를 쓰시거나, 아니면 프리리그 봉돌을 쓰시거나, 아니면 또 텍사스 리그 총알 싱커를 쓰시죠. 그 싱커를 쓰시면 또 그 무게가 가미가 돼요. 플러스 또 베스를 걸었을 때 베스의 또 무게를 감안해서
네, 그렇게 다 감안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발이 돼요. 하지만 쏘가리 낚시는 다른 걸, 물가의 상황이나 다른 걸 다 떠나서 쏘가리는 일단 수심이 다소 얕은데, 물론 다는 아니에요. 대구권 낙동강 쪽이나 뭐 어디 댐 같은 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특정 지역은 수심이 다소 깊어요. 수심이 아주 깊어서 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미디움 라이트 때나 그런 좀 길이가 긴 로드에 또 약간 저희보다 과한, 일반 보통 쓰시는 스펙보다 과한 스펙의 릴도 큼직막한 거를 쓰세요. 왜냐하면 수심도 깊고 또 캐스팅도 또 어느 정도, 거기는 웨이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멀리 하셔야 되고, 또 고기를 걸었을 때 그런 데 고기는 힘도 더 일반 이런 포인트 필드의 고기보다 힘도 더 좋지만, 또 고기가 이제 치고 나가는 거 플러스 어찌됐던 고개, 라인이 저희보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라인 권사량 때문에도 이제 많이 저희보다 큰 릴을 쓰시고, 또 드랙력 때문에도 그렇게 쓰시고, 좀 달라요, 상황이. 근데 저는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단 저희가 이렇게 쏘가리 쪽이나 꺽지 쪽 필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깊어봐야 2m까지 확 떨어지는 브레이크 라인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웨이딩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포인트 근처까지 이제 진입을 하시고, 또 저희는 다소 얕고, 또 저희의 특성은 가벼운 채비, 작은 원과 가벼운 채비를 쓰는 게 저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무게, 일단 루어 그 무게, 허용 무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중점, 포커스가 다르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스와 쏘가리 꺽지와는 일단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이 일단 다르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는 어쨌든 헤비 커버 낚시도 많이 하시고, 보팅만 하는, 보팅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워킹 위주로, 저수지권 워킹 위주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다양한 걸 고려해서, 베스 때는 굵기도 좀 라이트 때인데 쏘가리 때보다 더 굵고, 모든 뭐 허리 힘이나 허용 무게를 또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또 그만큼 캐스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거기는 지형지물, 수초나 이렇게 이게 베스 시즌 때 또 보면 아무리 이렇게 버징이라고 수면 위에서 이제 웜을 운용하는 그런 낚시를 한다 한들 수초에 감아요. 베스도 막 감아요. 쳐받고. 그래서 그걸 또 강제 집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라이트 때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만드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일단 가이드 구경도 상당히 커요. 가이드 구경도 상당히 커서 어느 정도의 큰 릴까지도 허용을 가능하게 개발이 되고, 라인도 거의 베스는 합사보다는 카본이나 이제 모노 라인을 쓰시는데 또 굵어요, 저희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이드 구경도 크고, 일단 로드 자체가 뻣뻣해요, 많이. 그래서 다시 말을 이어나가면,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이렇게 말이 또 길어지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스트하는 필드 상황과 거기에 어떤 이제 대상어 중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쏘가리대로 이제 만들어지는 로드는 그래도 쏘가리를 테스트하러 가서 잡히는 어종이 뭐 강준치도 있고 잉어도 있고 쏘가리 꺽지뿐 아니라 베스도 수시로 나오고, 이런 다양한 어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만나세요, 필드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까지 다 범위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주로 베스 로드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테스트 하시는 데서는 이제 뭐 쏘가리나 꺽지나 준치나 제가 알기로 뭐 요런 거는 거의 볼 일이 없고, 베스 낚시만 하면 베스 아니면 가물치, 요거를 주로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세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중점을 두고 더 베스보다 더 강한 어종이 있기 때문에, 더 센 어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최소한의 감안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개발이 저는 되어져서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드의 굵기도 다르고 스펙도 다르고 같은 라이트 대여도 달라요. 그리고 베스는 이제 주가 워킹이고 쏘가리는 거의 주가 그래도 이제 따지고 보면 그래도 저희 웨이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는 거의 근거리 캐스팅에 이제 흘림 낚시가 주가 되고 항상 유속이 있는 곳에서 거의 주로 하니까요. 베스는 저수지에서 큰 지형에서 이제 워킹으로 돌아다니면서 멀리 던져서 깊은 곳을 노리고, 아니면 지형지물, 장애물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데다가 일부러 헤비 커버 낚시를 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해야 돼요, 낚싯대가. 그래서 베스대로는 이제 쏘가리까지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있어요. 아부가르샤의 베스 라이트 대 갖고서 이제 테스트한 게 있어요. 쏘가리는 가능하지만 꺽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거지로 할 수는 있지만 즐기실 수는 없다가 제 결론이고요. 대신 쏘가리대로는 다양하게 카바는 다 돼요. 그래서 라이트대를 굳이 이제 추천을 저는 하는 스타일인데, 라이트대를 추천해도 제 의미는 계류용 라이트대를 추천한 거지 결코 베스용이나 민물 전용 이제 민물 루어 라이트대는 아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물은 즉 베스를 거의 말하는 것이므로 베스 라이트대와 계류의 포커스가 맞춰진 계류용 라이트대와는 다르다. 이게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자마자 떠들기만 하고 지금 돌아가는데, 네, 내일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일 모레 요번 주는 거진 금요일 정도 되기까지는 낚시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낚시가 지금은 제가 본 최근 1월달서부터 지금 4월달까지 본 이 지금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최악이에요. 물이 이렇게 찬 적도 없었고 지금까지, 네, 조류가 이렇게까지 빠른 적도 없었고, 네, 이건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낮이라도, 네, 주간이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비라도 안 오면,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에는 다 어찌됐든 유속도 빨라지고 물도 계속 이제 점점 뒤집어질 거고, 네, 이게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도 이제 계획을 하셨다면 오늘 저를 보시고 당분간은 정말로 제가 웬만해서는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왔지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돌아가니까, 네, 괜히 먼 발걸음 또 헛수고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네, 또 너무 한 번에 다 떠들고 얘기를 하면 또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만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